모든 수술에 득이 있다면 실이 무조건 있어요. 눈을 아무리 찢고 트고 뭐 다 한들 장원영 눈이 된다 해도 내 얼굴이 장원영이 되지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코 수술을 재수술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코의 높이보다도 이 코의 모양, 이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본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얼굴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본인이 싫어하는 얼굴도 잘 알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지봉입니다. 오늘은 성형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성형이나 시술을 정말 여러 군데를 해봤고 같은 부위를 여러 번 한 그런 부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성형과 시술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말 있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그거 제 얼굴에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진짜 저는 요즘 제가 되고 싶은 뭐 눈, 코, 입이 장원영 눈도 뭐 카리나 코도 아니고 저의 옛날 눈이에요. 근데 사실 장원영이랑 카리나 얼굴, 코 준다고 하면 가질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진짜 되고 싶은 그런 눈과 코 뭐 이런 부위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저의 옛날 얼굴이에요. 근데 그 옛날 얼굴은 다시는 가질 수가 없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 아 그때가 예뻤는데 왜 성형했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진짜 조금 더 예뻐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이 변하는데 난 옛날 얼굴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수술을 했다가 자연스러운 인상만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성형 수술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을 6가지로 나눠서 가지고 와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성형을 하면 효과를 보는지, 어떻게 하면 성형을 했을 때 후회를 가장 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성형 수술에는 부작용이 다 있어요. 조그마한 부작용이라도 무조건 있어요. 근데 이 부작용보다 내가 얻는 게 훨씬 클 때 선택을 하는 게 성형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내가 진짜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게 맞는지 나는 과연 성형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맞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성형을 할지 말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성형 수술에 대해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성형으로 생각보다 우리 얼굴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눈을 아무리 찢고 트고 뭐 다 한들 장원영 눈이 되지를 않아요. 장원영 눈이 된다 해도 내 얼굴이 장원영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성형한 사람 은근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쌍꺼풀 한다고 그 사람이 확 예뻐지십니까? 눈, 코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엄청 못생겼던 사람이 장원영이 되는 거 봤어요? 저 연예인은 막 눈이랑 코랑 했는데 막 완전 용됐잖아. 옛날하고 다르잖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과거 사진은 진짜 막 젖살도 안 빠지고 막 사진도 진짜 이상하게 나오고 막 졸업사진 같은 거 가지고 오고 후사진 예뻐진 지금 현재는 성형뿐만 아니고 막 살도 빠지고 관리도 받고 스타일링도 하고 이런 상태의 얼굴이랑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눈, 코, 입까지 뭐 얼굴형까지 다 한다고 해서 장원영, 카리나, 설윤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사람의 얼굴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술한 직후는 좀 많이 변한 듯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얼굴로 조금씩 돌아오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좀 자연스러워지면 내 원래 얼굴이 좀 많이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미모가 아주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기대 하지 마세요. 성형수술은 나의 컴플렉스를 고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미모를 막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의할 점? 제가 첫 번째 말했잖아요. 성형으로 생각보다 얼굴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럼 어떤 게 더 미모에 큰 차이를 주냐? 살이에요. 일단 성형을 하고 싶잖아요. 그 전에 살부터 내가 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빼보세요. 이게 제가 살을 빼라는 게 단순히 막 얼굴형 때문에 살부터 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또 좋아하는 연예인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분들 중에 일단 살이 많고 통통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눈, 코, 입을 또 얼굴형까지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눈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코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입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얼굴형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사람 눈만 보면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코는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뻐. 얼굴 살이 이렇게 쫙 빠지고 다이어트가 쫙 되고 살이 쫙 없으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성형을 하지 않은 얼굴에서는 자연스러움과 분위기 이런 게 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살을 쫙 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형의 차이보다 살 빼는 거의 차이가 진짜 커요. 우리 막 1kg, 2, 3kg만 빠져도 셀카 훨씬 잘 나오죠. 막 2, 3kg만 쪄도 괜히 얼태기 오고 그렇죠. 진짜 몇 킬로. 이것도 진짜 차이가 크거든요. 젖살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면 웬만하면 진짜 그냥 윤곽추사까지는 괜찮은데 수술을 하지는 마세요. 진짜 돌아올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모든 수술에 득이 있다면 실이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콧볼이 처진 것 같아. 그래서 콧볼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중이 길어 보여요. 그 내가 여기 코 가운데 부분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고 없어가지고 좀 불룩하게 내려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중안부가 길어 보여요. 그리고
그리고 막 콧볼이 너무 넓은 것 같아. 콧볼을 좀 줄이고 싶어. 콧볼을 줄이잖아요. 얼굴 여백이 넓어 보여. 이런 식으로 부작용의 영역이 아니고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왜냐면 나는 휴대폰으로 어플로 보정할 때 콧볼 올리면서 얼굴형도 줄이거든. 그래서 몰랐던 거야. 솔직히 막 이런 거 생각 못했지. 나 좀 예리하지.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처짐과 흉터도 굉장히 큰 부작용이에요. 얼굴에 요만한 흉터 남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남의 얼굴이나 그렇지 내 얼굴에 오면 이런 쪼매난 흉 같은 것도 굉장히 거슬리고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내가 흉이 안 거슬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흉 모양을 일주일 동안 그리고 다녀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거슬려요. 다른 사람들이 내 여기를 보진 않을까. 그리고 나도 이제 거울 볼 때 계속 여기 신경 쓰이고 계속 커버할 거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안면 윤곽을 하면 무조건 처짐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티슈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우리 뼈가 있어. 그럼 이걸 덮고 있는 게 피부죠. 근데 원래는 뼈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걸 덮으려면 이렇게 쭉 늘어나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근데 얘를 이제 뼈를 깎고 이게 평평해지죠? 그럼 얘가 이 안에 게 없어지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피부에 그 면적이 남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중력의 힘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지는 거야. 그러면서 얼굴살이 약간 흘러내리듯이 처져요. 근데 이거를 계속 뭐 리프팅 시술을 해주든 아니면 뭐 홈케어로 리프팅 계속 해주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처져 있어요. 수술을 하려면 애초에 박리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뼈와 살을 분리해야 돼. 원래 태초에는 이게 붙어 있는데 억지로 벌린 거라고. 그러면 아무리 붙으려고 해도 이미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흐물흐물 잘 안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레이저를 해봤자 이게 딱히 큰 소용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얘네가 쪼그라들어봤자 뭐 얼마나 쪼그라들겠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 안 되면 거상이라는 걸 하죠. 거상은 뭐냐? 흐물흐물 거리잖아. 그럼 이걸 쫙 당겨. 그럼 요 남는 피부를 잘라서 버려버려요. 그럼 이제 피부가 탱탱해지는 거야. 이렇게만 들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거 진짜 인위적이게 돼요. 광대만 조금 넣고 싶다고 턱만 조금 넣고 싶다고 그렇게 시작했던 수술이 점점 인위적인 인상을 주는 거야. 저는 안면 윤곽은 왜 안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굴에 각이 다 있었어요. 배우상을 좀 더 좋아하는데 배우분들을 봤을 때 얼굴에 각이 다 좀 살아 있었고 그게 좀 분위기를 주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게 좋아서 안면 윤곽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턱이 조금 갸름한 편이어가지고 광대만 더 튀어나오고 제가 원하는 각진 턱 이런 분위기는 없긴 하지만 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왔더라도 수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그 부작용이 훨씬 큰 거를 저는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뼈 수술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작용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혈점이라고 해야 되나? 조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술해서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시술해서 끝내세요. 나는 코끝만 살짝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코 수술하지 말고 하이코 막 실 넣으세요. 난 콧대만 살짝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필러 맞으세요. 물론 필러랑 뭐 하이코 이런 게 완전 괜찮다, 완전 좋다 이러는 게 아니고 수술보다는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고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코 수술 개나 소나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쉬운 수술 아니거든요. 재수술이 굉장히 많은 수술이에요. 전 제 주변에 코 수술을 했는데 재수술을 안 한 친구가 정말 적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코 수술을 재수술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코 모양보다 코 높이가 더 중요해. 그래서 코 수술에 대한 뭔가 불만이 좀 적어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코의 높이보다도 이 코의 모양, 이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은 수술 한 번만에 내가 원하는 디테일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원장하고 커뮤니케이션 되고 원장의 그 손기술이 그 정도까지 될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는 대체적으로 피부가 좀 더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코를 높여놔도 피부가 얇아가지고 원래 내 피부로 돌아오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코끝이 점점 처져요. 그럼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 코끝이 점점 떨어진다 하면서 재수술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부가 얇다 보니까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좀 더 잘 올 확률이 높죠. 실리콘 같은 보형물이 비춰진다든가 너무 뾰족해진다든가 요런. 그래서 웬만하면 시술로 끝낼 수 있는 거는 시술로 끝내시라는 거예요. 턱 보형물 이런 것도 보형물보다는 필러를 먼저 한번 맞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는 나는 그래도 성형을 꼭 하고 싶다. 난 이게 너무 컴플렉스고 꼭 해야겠다. 난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성형을 하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본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얼굴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본인이 원하는 코를 생각해보세요. 콧대 시작은 어디서 하고 싶으세요? 콧대는 지금보다 몇 미리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콧대 시작하는 그 각도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코끝이 어느 정도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비주는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비순각, 여기 각도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비주에 비해서 콧날개는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볼은요? 지금 적당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코 수술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막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막 두세 개를 보내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코가 되고 싶대. 근데
이런 코가 뭔데? 네가 원하는 코가 이 사람들 코의 옆 라인을 원하는 건지, 이 사람들의 콧구멍 모양을 원하는 건지, 이 사람들의 콧대 높이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이 코 평수를 원하는 건지 뭘 원하느냐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재수술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하나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콧대 라인 이런 것만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와 내가 원하는 라인대로 했더니 콧구멍이 너무 11자가 됐더라. 앞에서 봤을 때 너무 코가 뾰족하더라. 웃을 때 콧날개가 올라가면서 코가 너무 길어 보이더라. 이런 내가 생각지 못한 게 따라올 수 있다고요. 지금은 내가 코를 예로 들었지만 눈으로 따졌을 때도 내 눈 앞머리 모양이 좁았으면 좋겠는지 넓었으면 좋겠는지 단순히 쌍꺼풀 라인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눈들 이렇게 쫙 보세요. 알고 보면 본인은 그 쌍꺼풀 라인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눈 매가 예뻐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눈 앞머리가 좁고 뭐 눈 뒤는 트이고 이런 눈.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잘 정리를 해가셔야 돼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사람의 이 코 옆모습이 마음에 들고요. 코 앞모습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또 추천드리는 게 본인이 싫어하는 얼굴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윈터님 코는 제가 선호하는 코가 아니에요. 윈터님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코까지 예뻐 보이는 거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뾰족한 코 같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코는 아니고 조금 인위적인 코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선호하지는 않은 그런 사진들을 모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성형이에요. 근데 나는 제대로 알아야겠죠 일단.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유의할 점은 상담을 많이 다니세요. 상담은 절대로 내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상담을 다니면서 내가 이 수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죠. 코 수술을 예로 들면 내가 원하는 코를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근데 내가 원하는 코를 내가 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원장님은 나를 꼬드기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코끝도 이렇게 높이고 싶고 코 여기 비주도 이렇게 늘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원장님은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면 코 피부에 괴사가 올 확률이 높다. 왜냐면 지금 피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늘리게 되면 이게 억지로 늘어나는 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억지로 누르는 힘이 생기면서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럼 이제 나한테 하나 지식이 생긴 거죠. 이런 괴사의 위험이 있구나.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물어보겠죠.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면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데 여기서는 그렇진 않나요? 이러면 방법을 또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아가지고 자기는 다른 방법을 한다. 아니면 요 코끝을 포기하든 코 비주를 포기하든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상담을 여러 곳을 받다 보면 내가 원하는 니즈가 이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그 기술과 맞아 떨어지느냐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후기 사진들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니즈와 스타일이 비슷한 병원, 그런 병원을 가능한 많이 상담을 많이 다니면서 원장님하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니즈 세세하게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되려면 이런 수술 방법과 이런 재료가 적합하겠구나를 내가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진짜 이렇게 알고 가더라도 수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상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내가 상상치 못한 그런 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또 상담을 많이 하고 많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꼭 유의하셔야 될 점 6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보면서 진짜 웬만하면 성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살포시 계속 이렇게 전해봤는데 저도 말했잖아요. 성형 진짜 많이 했다고. 저는 진짜 부작용을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코도 이렇게 보세요. 양쪽이 짝짝이에요. 짝짝이뿐만 아니고 콧대가 패여 있어요. 코끝도 쳐져 있고요. 여러 번을 재수술을 했는데도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번 더 재수술을 하면 이것보다 더 최악인 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4년 동안 그냥 이 코로 살았는데 아무래도 계속 카메라 앞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4년을 고민하고 이틀 뒤에 재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재수술을 결심하면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 또 얼마 안 하신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신중하게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너무 잔소리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영상 잘 봐주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었습니다. 안녕! 제 코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겟레디 윗미에서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 수술 브이로그나 뭐 Q&A까지 나중에 수술한 다음에 남겨보도록 할게요. 안녕! 그리고 제가 까먹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가격으로 병원을 고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난 여기 후기들이 좀 더 마음에 들고 상담도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고민이야. 이러면 진짜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마음에 드는데 가셔야 돼요. 이게 싸다고 무조건 못하고 비싸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진짜 결코 아닌 거는 맞는데 제 말은 무조건 비싼 데 가라는 게 아니고 가격이 내가 병원 하는데 결정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병원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돈이 없어? 그러면 돈 모을 때까지 수술하지 마세요. 지금 가격 보고 수술했다가 나중에 정말 몇 배 더 되는 돈을 들이고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경험담이잖아요. 저 지금은 코 수술 후거든요. 저 이번 코 수술 1,100만 원도 넘게 주고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이 큰 돈을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받네. 그리고 또 가격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한 병원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 이 병원이 눈이 마음에 드는데 뭐 코도 꽤 하는 것 같네? 그럼 코도 여기서 그냥 해버릴까? 이러지 말라고 제발. 야금야금 고치세요. 야금야금 컴플렉스를 고쳐가세요. 눈을 바꿨을 때 나한테 또 어울리는 코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내 니즈가 달라질 수도 있고. 성형은 신중해야 돼요. 아니면 저처럼 돼요. 제 얼굴만 보면 그렇게 막 망한 것 같진 않아가지고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수술 4번, 5번 하고 막 한 번에 막 1,000만 원 넘게 그런 돈을 쓰고 싶지 않으시면 신중하게 하세요, 수술.